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따로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 지지자들과 상반된 행보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보다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은 김건희 검찰 소환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전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일 뿐이라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독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성역 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체포 주장을 펼치면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정의당 대표인 김창희는 민주당을 겨냥해서 자기 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땐 결혼 전까지 탈탈 털고 있다며 진영 논리부터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기본, 기초라도 됐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의당에 대해서 지지층 뜻을 모를 리 없을 거라며 특검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대장동 50억 당연히 특검이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왜 신중해야 할까? 유독 정의당에게는 이라며 우리는 정의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 정면 승부를 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윤석열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정의당 대표의 미소를 기억한다. 신중한 정의당의 행보, 촛불과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답이 듣고 싶다 라며 꼬집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 댓글과 SNS에서는 지난 8일 유호정 의원의 대정부 질문까지 언급되며 정의당 너희 정치 생명은 끝이다. 붙어먹을 곳이 없어서 윤석열과 붙어먹느냐. 체포할 만한 거로 체포하자고 해야지 지금까지 이재명을 체포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었냐. 국민의힘 이중대가 된 정의당에 뭔가를 바라는 게 웃긴 것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평화나무 재단 이사장 김용민 목사는 자기 살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해하는 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 신중론을 펴면서 민주당 이중대 탈피 운운하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정의당에 묻습니다. 국민의힘 이중대는 괜찮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소환은커녕 조사의 낌새도 없어서입니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공허한 주장으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어 여론도 호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추락해버린 정의당이 논란의 중심에 스스로 들어가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의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해야 한다며 존재감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보개혁 진영의 역사적 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때 소수 정예의 정의당이 그립습니다. 지지해주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웠을 정도로 멋있고 힘있는 정당이었습니다. 곧 사멸될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반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집권 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라며,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과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의당의 시대가 이로써 저물었다며 기본소득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용혜원 의원에 대한 격려의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죽었다가 다시 윤핵관의 삽질에 의해 되살아난 이준석 전 대표. 요즘 그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이번엔 친윤 후보 측이 3.8 전당대회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당협, 지역별로 표 단속을 하는 등 다양한 탈법 선거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머릿속에는 탄핵이 그득하고 그들 선거팀의 머릿속에는 잔머리만 그득한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배현진 의원이 어처구니가 없는 조작이라며 출처와 이름을 공개하라고 이준석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당분간 이준석의 입은 쉴 새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현진을 포함한 윤핵관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나 안철수는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잘하고 배운 게 많은 게 똑똑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극우 유튜버를 혐오한다고 하면서 극우 유튜버가 중심이 된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이 이준석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개고기인 줄 알면서 양고기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준석을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윤핵관과 윤석열의 무능함으로 인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지만 이준석 스스로가 개고기라는 사실은 곧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